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행 앱 켜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어라? 이게 은행이야? 아니면 배달 앱이야? 예금하러 들어갔다가 치킨 쿠폰 받고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죠. 이게 바로 요즘 핫한 생활금융 플랫폼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도 이미 쓰고 있어요. 카드 앱에서 쇼핑도 하고, 은행 앱에서 주식도 사고, 보험도 가입하고, 지갑이 아니라 앱 속에 생활이 다 들어온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활금융 플랫폼이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활금융 플랫폼이란 예전엔 은행 앱에서 송금이나 계좌 조회만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카드 혜택도 보고 쇼핑도 하고 보험, 대출, 심지어 배달 할인까지 그냥 은행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째로 관리해주는 앱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생활금융 플랫폼인데요. 즉, 금융과 일상을 한꺼번에 연결해주는 앱 생태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알뜰폰 통신 서비스로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 조합으로 은행들은 고객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전화, 문자, 데이터, 이런 사용 패턴을 보면 고객의 삶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외우기 쉽게 제가 줄여봤습니다. 생활금융 플랫폼 고경수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고는 고객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서비스까지 묶어두면 고객이 앱에서 계속 머무르겠죠. 우리도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쟁 대응입니다. 요즘 카카오 토스 같은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니까 기존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수익 다변화입니다. 단순 수수료 외에도 광고, 커머스 이런 제휴로 수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을 오래 붙잡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일탈률을 줄이고 충성도는 높이고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한 은행의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의 리브엠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누적된 손실만 6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땡겨라는 서비스 역시 회원은 400만 명 가까이 돌파를 했지만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은행들은 이 사업을 미래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고객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축적을 하고 플랫폼 구축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금융권 면접 질문과 그에 대한 전략적인 답변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해 답하는 걸 넘어서 질문 속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경험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꼭 나올 만한 질문과 똑똑한 답변 한번 제가 여러분께 기출형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생활금융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금융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트렌드에 따른 시장 변화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 중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고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요소로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분석할 수 있으며 고객 중심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답변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배경적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고자 하는 새날 금융 플랫폼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유와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답변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생활금융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시중은행들이 알뜰폰,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 비금융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당장 수익 창출을 넘어 고객 접점을 넓히고 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리브M은 요금제와 금융 상품을 결합하여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신한은행의 땡겨유는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O2O 서비스 창업 동아리에서 교내 배달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배달 품목보다도 사용자의 시간대별 행동 패턴, 주문 선호도 같은 생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제가 예시를 드렸을 때, 답변적 전략인 그런 금융 플랫폼에 진출한 이유라는 부분이 앞단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고객 강화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내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비금융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때 질문의 의도는 장기적 시야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 리스크에 대한 감내 효과와 고객 중심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평가 요소는 시장에 대해서 통찰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 사고와 고객 중심의 관점, 그다음 리스크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이해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답변에 대한 전략, 우리의 입장이죠. 답변 전략. 당연히 이런 시장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에 대한 명분적 차원을 여러분들이 부여하면서 장기적 가치와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융 사업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한다면, 현재 일부 비금융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들을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앱이나 알뜰폰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데이터 확보 수단이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리스크 관리 모델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프로젝트로 핀테크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에 대한 주제를 수행하면서 단기 수익보다 사용자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수치로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디지털 경쟁력을 위한 장기 투자 관점의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사업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걸 제시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다라고 작성한 내용이고요. 이제 지원자의 어떤 경험이 있다면 간략하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플랫폼화가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역시 이제 고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중심적 사고와 트렌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지라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평가 요소로는 당연히 고객 관점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 사항이나 그런 요소들이 고객을 위하는 마음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사고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라는 걸 제시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금융이라는 서비스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특징과 또 디지털에 대한 전목적인 트렌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변 전략을 보면 고객 혜택을 제시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가치 있는 어떤 은행 금융권의 활동이다라는 것도 제시하면서 자신의 경험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은행의 플랫폼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 혜택, 개인화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 플랫폼 내에서 송금, 배달, 쇼핑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금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 편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알뜰폰의 요금제와 예금 상품이 결합된 경우에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 중심의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소액 금융 소외된 지역에서의 고객에게도 생활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도 됩니다. 저 역시 마케팅 인턴 당시에 앱 사용자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사용자 행동에 맞춘 상황명별 추천 기능이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고객의 혜택을 제시했죠. 편의성, 이런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혜택적 사항, 그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로도 금융 소외 어떤 계층이나 어떤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플랫폼화 됐을 때 좋다라는 가치도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도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경험을 연결한 내용입니다. 생활금융 플랫폼의 면접 전략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금융 플랫폼을 면접의 어떤 질문으로 나왔을 때 답변하기 위해서는 외워서 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 답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앱을 직접 써보고 분석해 본다인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요. 뭐 매일같이 방문만 하더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을 또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만 시간을 낸다면, 내가 활동한 어떤 다양한 활동 속에 이 생활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의 그런 은행이나 그리고 기타 주변의 은행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은행의 입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객의 입장이다라는 시선으로 사용하면서의 어떤 불편한 점, 사용하면서의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제안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같이 연결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기능적인 게 좋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무언가 차별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 더 아이디어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면접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금융 플랫폼이 왜 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요? 앞으로 은행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내 일상을 함께 관리해주는 라이프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면접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금융 트렌드와 면접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